그러면 저는 당시에 등단 당시에 한 3년밖에는 수익이 없었고 300만 원이었어요. 뭐 하셨어요? 주식에 나왔습니다. 반전, 청소년 멘토, 네. 그래서 시인 이런 분은 주식 안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물론입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꼰대스러운 마인드 아니에요? 이거를, 안녕하세요. 전희연TV 청년과 함께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서나루 시인이다. 시인이자 청소년 멘토, 그리고 이런 말 표현이 되죠? 당황하는 빛나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분인데 오늘 전희연TV에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나루 작가님 청소년 멘토로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 멘토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전부터 예. 진행됐던 건가요? 이번에 시작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청소년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 청소년 분들에게 서울시가 두 가지를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메가패스나 뭐 이투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엠베스트처럼 대형 인터넷 강좌 사이트를 1년 동안 이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같은 대학생 멘토들을 붙여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과외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하시면서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본인의 경험을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저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소년에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서울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이 청소년 분들 전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인데 그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대상, 그 다음에 차상위 대상, 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다른 어떤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이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결여가 나게 되는 부분이 저는 미래를 투자하는 어떤 투자 성격의 어떤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게에 있어서 그런 예산 집행이 가장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뭐 집에 낮 동안에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러면은 자기 공부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공부만 하면 되지 않느냐, 공부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맞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그것은 굉장히 내가 생계 유지의 칼날이 목 끝까지 이렇게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뒤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진짜 대해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청소년들이 직면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람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절대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아르바이트는 나름님, 근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안 되던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꼰대스러운 마인드 아니에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님 네네. 그렇게 되려면 네네. 나름님처럼 청소년 멘토분들도 물론 계셔야겠지만 네네. 멘토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과 멘토분들이 해주실 수 없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같은 청소년 멘토들은 정책 의도를 실현하는 담당자. 조금 더 드라이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부품이라고 봐도 되고요. 제도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시고자 네. 하는 표현은 나르님 같이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네. 보다 큰 제도적으로 뭔가 설계가 되고 예산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개개인이 다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청소년 멘토를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 혹은 가장 어려웠던 일 좀 에피소드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그냥 청소년 멘토링이라는 어떤 복지 사업 자체가 존재하는 게 보람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 일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보람을 당연히 느끼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아주 이렇게 어떤 내성적이신 분들을 만나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어가고 라포를 형성하고 또 이렇게 잘 웃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웃어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보람이지만 뭐 그런 보람은 누구나 있을 거고 그런 보람을 정말로 어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보람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분이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사 선생님과도 이제 라포 형성이 잘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어떤 지지 체계를 모르시고 심리적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이 네. 선생님도 없고 주변에도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한국은 신청주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인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질 여력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사람을 발굴하러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으면 기뻐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깜짝 놀랐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현장을 보다 보면, 분노가 자꾸 생긴다. 네네네네. 그리고 자꾸 거리에 나가서 비판을 하게 된다. 누가 그 얘기를 제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느끼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혼자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게 나의 노력이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 네. 이 거대한 어떤 구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고, 네, 맞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런 걸 맞습니다.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 주인공 혹시 보셨어요? 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네. 복지제도를 하나도 못 받는 이유가 네.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걸 네. 가르쳐주는 어른도 네. 없었다는 겁니다. 네네. 비슷한 말씀으로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청소년 멘토, 감사합니다. 네. 사회운동가, 시인 네. 잘 매치가 안 되는데 네. 등단을 하게 된 계기 어떻게 있나요? 제가 느끼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선생님들의 고통을 공적으로 푸는 길이 제가 심리학과 어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푸는 길이 시를 쓰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인의 고통이 내게 옮겨 붙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공감.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치고 어떤 피해를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돕는 조력자들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정서적으로. 저 진짜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네. 비슷한 일을 하면서 네, 많이들 그 그러시죠.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번아웃 되거나 네, 맞습니다. 소진되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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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정말로 운이 좋게 제 친한 친구 한 분이 5.18 문학상이라는 게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이게 덜컥 당선이 되어서 등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시잖아요. 이제 시인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 자신을 시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란 무엇인가? 피아니스트란 무엇인가? 피아노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피아니스트가 10명에서 10손가락 안에도 꼽지 못한다. 그런 말처럼. 그러면 피아노 학원 원장님만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피아노 연주로 연주만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사실 이제 시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직업이 시인이느냐라고 한다면은 정말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시로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 당시에 등단 당시에 받은 상금밖에는 수익이 없거든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주식에 나왔습니다. 지금 반전. 청소년 멘토, 네. 5.18 문학상 시인 이런 분은 주식 안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물론입니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견딜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주식은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수익은 잘 나고 있고, 네,
배당도 괜찮게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상금으로 주식 하셔가지고 지금 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장학금을 다 주식에 넣었습니다. 아, 주식 특집으로 한번 모셔야겠다.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 자막 띄워주시죠. 이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늘 띄워주시는 그걸 좀 띄워주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네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 청소년 멘토로 활동하셨던 게 시인을 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뭐 거의 안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저희 사실은, 예상을 다 벗어나는 답변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지에 준비됐던 거 있잖아요. 네. 청소년 멘토, 네. 그리고 시인, 네. 그리고 뭐 CP팀 활동, 네. 이런 거 전부 다 제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사이드 잡입니다. 본업은 제 본업은 임상심리학 연구자가 되는 것이고요. 일종의 수험생입니다. 최종 목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시는 거? 예. 어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약물 처방만으로는, 그리고 10분, 20분 정도 되는 그 상담만으로는 정말로 역부족일 거라는 공감을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큰 대전제,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네네.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네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 국가나 그렇습니다. 이런 데 공적 영역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아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멘토도 하시고 또 이런 어떤 심리와 관련된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청년 개개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나 제도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한국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 사회복지입니다. 아마도 서울에 사시는 선생님들은 지하철에 붙어 있는 서울로 멘토링 포스터를 봤을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고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양육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 취약계층 청소년분들 자체가 그 양육자분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신청해 줄 분들이 안 계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혹은 뭐 운 좋으면은 뭐 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회복지사 개인의 어떤 역량이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인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못 갈 사람이 그걸로 대학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대학을 가도 한국 사회는 대학에 따라서 정말로 많이 서열화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연봉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시급에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요, 청소년 멘토분들이 예를 들어 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네. 이 청소년이 그래도 네. 뭔가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 네. 여기서부터 또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낼 것이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근데 결국은 이 구조,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정확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뭐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시간상 2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청년이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보셨던 분들로서 이런 거라도 좀 해결해 달라, 어른들 이런 걸 좀 해결해 달라라는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에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우리 생계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닌가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금을 대학에 일단 입학하면 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하루 선생님처럼 뭔가 그 임상심리에서 집중하고 공부하고 현장에서 사례도 봐야 되는 분들이 네. 정작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버느라고 그 4년을 날리지 않도록 네, 하는 정확하십니다. 등록금 바로 그 시스템이 말씀입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공부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쌓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살부터 30살 때까지는 아무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나의 어떤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또 어떤 학비와 어떤 훈련비와 그런 어떤 부대 비용들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전문성 쌓기, 즉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인간적으로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치도 행정도 많은 부분이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선거 때
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좋게 말하면 발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몇 명을 얼굴처럼 내세워서 우리가 청년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임금의 문제라든가 네. 지원의 문제라든가 학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 정치인을 많이 영입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물론 스타 정치인들이 멋진 삶을 살아온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같은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스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특출난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소수의 천재들이 대다수의 어떤 그런 고만고만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그 사람들이 누렸던 행운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어떤 보통의 운만을 경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르님과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뭐 구조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건강의 문제, 또 그것을 쉽게 말하고 같이 상담받고 치료받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진짜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아쉽지만 서나르님, 저 같은 꼰대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점 좀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혹은 바꿨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의 어떤 최근의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꼰대야 미안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꼰대로서 미안하다. 근데 저는 선생님이 절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닙니다. 공통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닙니다. 팀원인 거죠. 어떤 사람이 꼰대? 어떤 사람이 꼰대냐고요? 자신의 어떤 성벽과 성곽을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너희는 후발주자니까 여기 못 들어와. 축복들과 어떤 행운들을 자신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꼰대이지 나이의 개념은 아니라고. 나이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하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나이에 따라서 편견을 또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화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라 팀원이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전야TV 청년과 함께 많은 지금 청년들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지만 이 사회의 가장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부분을 들어봐야 되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하루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단기적인 실패, 단기적인 절망, 단기적인 증오, 단기적인 좌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믿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전야TV 오늘 인터뷰 재밌으셨나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랑 전야TV 청년과 함께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전야TV 청년과 함께.